탈팡합시다. 요즘 참 많이 들리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라기엔 어딘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분노라기보다는 하나의 분위기에 더 가까워 보이거든요. 야, 너 아직도 쿠팡 써? 급하게 필요한 게 좀 있어서. 근데 왜? 에휴, 뉴스 안 보냐? 요즘 탈팡은 지능순이라는 거 몰라? 아, 그건 좀 그런데. 넌 개인정보는 신경도 안 써? 아니, 내가 쓰겠다는데. 이 장면 어딘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지금 정의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의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운 걸까요? 일단 사건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죠. 2025년 11월 대한민국 이커머스 업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규모만 자그마치 3,370만 건. 경제활동 인구 대부분의 정보가 한순간에 털려나간 셈이죠. 내부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가진 중국인 개발자가 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며 대중의 불안은 현실적인 위협으로 번졌습니다. 쿠팡 측은 실제로 외부로 빠져나간 건 3,000건 정도라며 접근은 있었지만 저장 전송은 없었고 모두 삭제됐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진짜 폭발한 건 단순히 숫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미흡한 대응, 그리고 고질적인 노동 환경 문제와 기업 윤리 논란이 겹겹이 쌓여있던 상황에서 마지막 트리거가 터졌죠. 사람들은 외칩니다. 부도덕한 기업의 물건은 사지 않겠다. 내 정보를 팔아먹는 기업은 퇴출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불편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번 사건이 처음이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내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만큼 유출 사고가 일상이라는 뜻이죠. 보안업계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3억 건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술적으로 국민 1인당 평균 6, 7회 피해를 입은 셈이죠.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유독 개인정보가 이렇게 잘 털리는 걸까요? 그 이면엔 거대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주민등록번호 하나에 은행, 통신, 의료 같은 핵심 서비스들을 과도하게 의존해 왔습니다. 사실상 한 장의 마스터키에 일상을 모두 맡겨온 셈이죠. 문제는 이 번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사실상 바꾸는 게 쉽지가 않죠. 도둑 입장에서는 이 마스터키 하나만 손에 넣으면 그 사람의 일상을 통째로 복제할 수 있는 완벽한 가성비의 타겟이 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위험한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져 왔습니다. 빠르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기업과 플랫폼들은 일단 다 받아두자는 방식으로 정보를 긁어모았고 우리 역시 한 계정 안에 주소, 결제 수단, 구매 기록까지 전부 담아두는 걸 당연하게 여겼죠. 문제는 이렇게 모인 정보가 꿀단지가 되어 한 번에 털리면 피해도 한 번에 터지는 구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한국 기업 환경에서 보안은 가치라기보다 비용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철통 같은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화이트 해커를 고용하는 것보다 사고가 난 뒤에 과징금 몇백억 원을 내고 사과문 한 장 올리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인 구조죠. 대충 막는 신용만 하고 터지면 벌금 내지 뭐. 이 도덕적 해이가 기업들의 고질적인 메커니즘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보안 투자보다는 로펌 고용에 더 열을 올립니다. 결국 개인정보는 더 이상 나만의 정보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사회 전체의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개인정보 쿠팡만 털렸을까요? 아니죠. 무려 4천만 명. 카카오페이에서 사실상 대한민국 전 국민의 신용정보가 넘어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건 해킹도 아니었죠. 기업이 6년 동안 고객 동의도 없이 전화번호, 이메일은 물론 계좌 잔액과 결제 내역까지 중국 기업인 알리페이에 몰래 넘겼습니다. 해킹은 범죄자의 문제지만 이건 기업의 선택이었습니다. 털린 게 아니라 스스로 건넨 거죠. 통신사들은 또 어떨까요? SKT에서는 2,300만 명의 정보가 털렸습니다. 단순히 이름과 번호가 아니라 내 번호로 남이 전화를 걸고 결제까지 가로칠 수 있는 유심복제, 핵심 암호키까지 유출되었습니다. 내 디지털 정체성이 통째로 복제될 위기였죠. 그 외에도 LG나 KT에서 터졌던 굵직한 사고들을 떠올려 보면 사실 우리 중에 정보 한두 번 안 털려본 사람은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우리는 그때 상황에서 지금의 탈팡처럼 지속적인 운동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지만 뉴스를 보고 혀를 한번 차고는 다시 카톡을 보내고 휴대폰을 사용했죠. 그런데 왜 유독 쿠팡의 유출 사고 앞에서만 우리는 이토록 뜨겁게 타오르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기업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소비하는가의 문제였죠. 카카오를 끊는 건 내 사회적 인맥을 끊는 일이고, 통신사를 바꾸는 건 번거로운 약정과의 싸움일 수도 있죠. 그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과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롭고도 위험한 데자뷰를 목격하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노제팬 운동의 풍경 말이죠. 우선 탈팡과 노제팬은 사건의 본질도 책임의 성격도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는 역사적 분노였고 하나는 개인정보 유출이니까요. 하지만 소비자 행동주의가 사회적으로 소비되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 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정상성의 기준, 즉 정상적인 시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이 되었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설명을 요구받았습니다. 왜 아직도 써? 왜 아직도 가? 라는 질문은 곧 너 문제 있는 거 아냐? 라는 낙인으로 바뀌었죠. 지금 쿠팡을 둘러싼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탈팡을 선언하지 않으면 무지하거나 생각이 없거나 심지어 부도덕한 기업의 공범처럼 취급받기도 합니다. 노제팬 당시에는 안 산다, 안 간다가 도덕에 척도했다면 지금은 끊는다, 탈퇴한다가 깨어있는 시민의 증표가 된 셈이죠. 흥미로운 건 판단의 대상은 달라졌지만 그 방식은 거의 같다는 점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고민하는 대신 사람을 나누고 끊임없이 설명을 요구하고 침묵을 죄로 만드는 태도 말이죠. 사실 이건 우리가 노제팬을 거치며 학습한 일종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윤리적 결함을 찾아내고 그것을 집단적인 불매의 동력으로 삼는 기술이 고도로 숙련된 것이죠. 분명 이 전략은 소비자의 목소리를 키우고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움직임은 어느새 우리 이웃의 일상을 감시하는 사회적 압박 시스템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자발적인 윤리운동과 사회적 압박 시스템을 가르는 기준은 바로 강요에 있습니다. 타인을 향해 도덕적 결함이 있다며 비난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시민운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시스템의 부조리에 저항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의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서로를 가두는 또 다른 사회적 감옥을 짓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토록 강하게 외쳤던 노제팬,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의 효과는 있었을까요? 한때 일본 관광객이 줄었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졌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일본 정부 관광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3,687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무려 882만 명, 전체의 약 24%, 다시 말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4명 중 1명은 한국인이었던 셈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국내 박스오피스와 스트리밍 순위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사람들이 그때 거짓말을 했다거나 냄비근성이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쉬운 해석입니다. 불매는 분명 순간적으로는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생활 전체를 바꿀 만큼 지속 가능한 구조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정의는 편리함이라는 본능을 이기기엔 너무나 가성비가 낮기 때문이죠. 우리는 카카오의 독점에 분노했지만 여전히 카톡을 씁니다. 노제팬을 외쳤지만 가장 싼 일본행 티켓 앞에서는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어쩌면 당장 내일 아침 문 앞에 도착할 로켓 배송의 편리함은 비도덕적인 기업을 꾸짖는 정의감보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더 강력한 질서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로켓 배송을 위해 쿠팡을 계속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 개인정보와 윤리적 가치를 위해 탈팡을 외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 알려주세요.